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필기 준비는 제가 1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별게 없어요. 그냥 암기를 하시고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있겠고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관식 시험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냐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센터에서 다 알려주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일단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티칭 멘트, 큐잉 그리고 핸즈온 전체적인 부분들이겠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 티칭 멘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려고 하면 자칫 소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필드에서도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험 때도 너무 많은 큐잉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도록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한 동작당 2개 내지 3개 정도의 정렬을 맞춰드리는 정도의 저는 티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당일날. 그리고 핸즈온은 이제 아사나마다의 핸즈온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핸즈온을 할지를 미리 저는 정하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다운독이다. 다운독 동작에서 나는 이쪽을 잡아드리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두 분의 그 동기분들이 회원님인 가장을 하고 앞에 두고 제가 시연을 했었는데 한 분은 이 핸즈온 그리고 한 분은 또 다른 핸즈온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운독 동작을 하면서 이분도 잡아드리고 이분도 잡아드리는데 다른 핸즈온을 한 거죠. 그러면은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실 수가 있죠. 한 가지 동작에서 다른 핸즈온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어떤 시퀀스를 다 외우고 가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작들마다 어떤 방향, 예를 들어 오른쪽 창가, 왼쪽 창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동작들을 하고 예를 들어 소고양이 자세를 할 때는 매트 위에서 오른쪽 창가를 보고 한다면 그 다음 동작 또 다음 동작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정해서 가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조금 떨리는 것도 조금 더 적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그만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을 거거든요. 내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업을 할 때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미리 연습하실 때 친구, 연인, 그리고 또 가족분들 앞에 두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덜 떨리기도 하실 거고 확실히 그냥 혼자서 연습할 때랑 다릅니다, 일단. 그래서 꼭 사람들 앞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녹화나 녹음을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 모습을 촬영을 하면서 또는 녹음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와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말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녹화나 녹음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실 거고, 시험 당일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센터의 허락을 저는 구해서 조금 일찍 가서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훑어봐야 될 나이가 필기 시험을 칠 것들 그런 것도 좀 훑어보기도 하고 실기 연습도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어떤 요가복을 입을지도 미리 정해놨었고
시험치기 한 2주, 최소 2주 전 정도에는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날씬한 몸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고 일단 내 몸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좀 더 저는 티칭이나 여러 가지가 더 잘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딸 때 채워야 하는 수련 시간이 있습니다. 센터마다 다른데 150시간에서 한 200시간 아니면 200시간 이상인 곳도 있어요. 250시간을 채워야 하는 곳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하셔서 퇴근을 하시고 저녁에는 수련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사님들이 사인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수련을 하고 강사님께 이제 그 종이를 가져가면은 사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꼭 빽빽하게 이제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테스트와 과제가 있는데 보통은 주말에 TTC가 열려요. 저희는 일요일에 2시부터 7시까지 열렸기 때문에 일요일은 거의 6개월 동안은 약속을 못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가끔씩 중간에 휴강하는 주가 있어서 그럴 때는 뭐 휴식을 할 수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랑 과제를 매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그 과제를 내야 되니까 토요일에 그 과제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토요일에 만약에 약속이 있으면 평일에 미리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에 휴식을 하고 약속을 가고 뭐 결혼식도 있을 거고 그런 데를 가고 일요일에는 과제를 또 제출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증을 취득을 한 후에는 바로 대강을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강사님들께서 바로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다들 바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저도 바로 대강을 그 다음 주에 나갔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우선은 엄청 떨립니다. 첫 수업이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시험을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많이 됐었던 상태란 말이죠. 하지만 일단 시험을 쳤잖아요. 그 동기들 앞에서,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그리고 그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근데 그 긴장감과 그 마인드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강을 나가시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체가 되면은 나가기도 되게 두려워지실 거고, 그리고 시퀀스 구성법이나 티칭 멘트를 많이 잊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머릿속에 채운 게 많았을 때 바로 나가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이 제한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과 나이는 상관이 없고 꾸준히 수련을 해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요가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디서 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어디서 따냐는 질문에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좀 오래된 전통적인 곳에서 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18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땄고, 그리고 거기는 커리큘럼이 조금 그래도 탄탄하죠. 18년 동안 계속해서 TTC를 해왔던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곳이었고 안정된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했었고, 어떻게 찾는지는 뭐 인터넷 검색이나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수련을 하셨을 때 마음이 편하다, 난 여기가 되게 좋다,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전 정답은 없다 생각해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제 말이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